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6월까지 집 팔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LTV 80%까지 완화를 해주는데 여기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명분을 가지고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눈치 보기를 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주택자를 달래주면서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을 줘서 수요를 살려줄지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부 정책은 완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유예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내놨고요. LTV 완화 정책은 80%까지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DSR 언급은 없었다는 점, DSR을 풀어주지 않으면 LTV를 완화해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부활시켜서 다주택자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하 재초안을 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2018년 1월 문정부에서 다시 재등장했던 재초안이 민간 건설사의 사업성을 막고 분양을 해친다는 규제를 가지고 있어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완화하게 되면 공급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완화 기조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무주택자, 1주택자는 정부 정책에 맞게 스탠스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6월 1일 전에 집 팔 수 있을까? 기사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4월에 바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됐다. 현재 정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4월 달에 하지 못하고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 촉박한 상황에서 거래가 될까라는 의문을 던졌고요. 5월 10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유예기간을 5월 10일 날 공포를 하고 5월 11일 날 바로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하죠. 집 사는 것만 힘들 줄 알았더니 파는 것도 쉽지가 않다. 6월 1일 전에는 팔아야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피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만 급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금을 피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드렸죠.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당연히 반가워할 겁니다. 급매물로 내놓은 사람들도 있고 세금이 무서워서 빨리 집을 팔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매물이 당연히 출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4월에 실시를 했으면 그나마 시간이 될 텐데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 처분을 유도를 해야 된다.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22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요. 22일 안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면제를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주택가격이 10억이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가액을 15억이라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은 5억이 발생이 되고 양도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총 4억 9,750만 원이라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까지 합쳐져서 60% 세율을 납부를 했을 때 2억 7,310만 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어마무시한 징벌적 세금입니다. 중과를 면제할 경우 최고 일반 세율이 40%일 때 1억 7,36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두 개의 세금 차이가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은 이거를 선택을 하겠죠. 급매물로 던지는 분들이 세금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사정이 있어서 매물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현재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일반 세율도 너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가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신설이 되면서 어떤 게 늘어났냐?
바로 상속과 증여가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은 40%도 비싼 세율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증여 같은 경우는 자녀간, 부부간 증여를 해줬을 때 양도세 기본 공제액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물을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갖는 게 아니라 증여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절세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증여율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도 사실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더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증여보다 양도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지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계약도 해야 되고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 5월 11일부터 30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은 다시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부동산 시장은 매매 가격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LTV를 높이고 DSR을 유지할 한 수가 있는데 그게 보금자리론 카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수단으로 정책 금융 상품을 거론을 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DSR을 유지하면서 실수요 대출을 늘릴 수 있으니까 이게 적합하겠구나 이렇게 점 찍어둔 것 같은데 현재 보금자리론 상품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5억 이하는 70%, 6억 이하는 60%까지 대출 한도를 맞춰주고요. 최대 한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LTV도 70%인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생각을 하셔서 주택을 매입하시고요. 이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금자리론 상품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이 보금자리론 상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보금자리론 상품을 집값 기준을 9억으로 높여주고 대출 한도도 5억으로 상향합니다. 그러면 최대 6억이었던 집값 대출이 9억까지 대출이 됨으로 3억이 늘어났고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6천밖에 되지 않던 대출 한도가 5억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면 1억 4천만 원이 더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은 수도권의 웬만한 주요 도심지에 있는 주택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점은 아마도 키높이 장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 상품이 6억 이하의 아파트만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9억 이하까지 올라가게 되면 6억 이하에 있던 아파트들은 다시 9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키높이 장세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집값 기준 9억과 대출한도 5억이 어디서 많이 보던 상품이 아닌가요? 제가 찾아봤더니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이 된다. 이거 있는 상품이에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들어가면은 크게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격 대출의 상품이에요. 적격 대출의 대출 한도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금자리론을 상향한다고 하면 첫 번째, 보금자리론을 통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금자리론 상품을 강화시켜서 적격대출이나 다른 상품을 없애고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보금자리론도 강화를 하게 되면 적격대출이라는 상품도 더 강화를 할 수 있겠죠. 보금자리론 카드를 완화하게 되면 9억까지 늘려주고 적격대출도 12억까지 늘려주게 되면 이거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매매가가 급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억 이하였던 중저가 매물들은 9억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9억 이하였던 중고가 이상의 아파트들은 12억의 고가로 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러한 부분도 정책상 고려를 하면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DSR을 규제에 손대지 않으면서 LTV 상향을 통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주택금융공사 상품밖에 없다. 보금자리론을 이렇게 완화하게 된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방안을 사용을 했고요.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6월 1일 이전에 집을 못 팔아도 바로 또 내년이 되면 완화된 기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정책을 또 기다리는 관망을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점점 완화된 기조로 가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주택자를 인정을 해주면서 매물을 유도를 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도 활성화시켜서 전월세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LTV를 80%까지 완화를 해줘서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방법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좀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